2번 문제 보겠습니다. 우리나라에 사극이 나오고 있어요. 사극. 모르는 건 찾으래요. 가는 어디야? 극북이죠. 극북. 극북. 온성군, 평안북도 온성군 유원진이라는 곳이에요. 유원진. 어디하고 국경 접하고 있다 그랬어요? 이렇게 이쪽은 러시아죠. 그죠? 중국과 접하고 있다라는 것도 유의해 달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나 지역은 어디예요? 극서죠. 그죠? 극서 지역. 여기 지역은 용천군, 평안북도 용천군 마안도예요. 마안도. 말에 안장처럼 생겼습니다. 섬. 다지역은 다 알겠죠? 그죠? 독도죠. 독도. 극. 다시 지울게요. 극동이죠. 극동. 그래서 독도예요. 독도. 독도는 울릉군 독도. 그 다음에 라지역은 어디야? 극남이죠. 그죠? 극남. 제주도 서귀포시 마라도가 되겠죠. 마라도가. 그러면 우리나라에서 일몰 시각이 가장 이르다. 일몰이 빠르면 가치가 더 따라가는 거. 뭐도 빠르다? 일출도 빨라요. 그죠? 일출과 일몰이 가장 빠른 곳은 어디라 그랬어요? 이거는 독도죠. 독도. 나 지역은 여기야. 오히려 일몰과 일출이 가장 늦은 지역이 나 지역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 다. 후빈기 해수면 상승으로 섬이 되었다. 이건 좀 이따 다시 볼게요. 라는 가보다 연평균 기온이 높다. 연평균 기온은 누가 더 높을까요? 라와 가지요. 위도가 어디가 더 낮아요? 위도가 라 지역의 위도가 더 낮죠. 그죠? 위도가 더 낮다는 얘기는 여기에 뭐야? 태양 복사 에너지량이 더 높다는 뜻이죠. 그죠? 북쪽으로 갈수록 북극에 가까울수록 태양 복사 에너지량이 낮아지다 보니까 냉대기후, 한대기후, 굉장히 추운 기후가 나타나는 거죠. 그죠? 그러면 라는 가보다 연평균 기온이 높다. 라는 가보다 연평균 기온이 높겠죠. 이게 정답이네요. 그죠? 틀렸고. 가는 러시아. 아까 뭐라 그랬어요? 여기가 러시아라 그랬죠. 여기 러시아. 이쪽은 뭐야? 중국이죠. 가는 중국과 나도 중국과 둘 다 중국과 접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중국이야. 중국. 틀렸어요. 우리나라의 표준 경선은 나와 다사이를 지난다. 우리나라 표준 경선은 몇 도라 그랬어요? 135도라 그랬죠. 그죠? 135도는 어디쯤에 132니까는 이쯤 지나가게 되네. 이렇게. 우리나라 독도가 여기 있는데 독도가 한 131 뭐예요? 132 정도 돼요. 동쪽으로 약 3도 정도 더 가야 된대요. 그럼 여기에 뭐가 지나가? 이렇게 일본이 이렇게 있거든요. 이렇게. 일본이 이렇게 있고. 네, 일본 쪽 지나가거든요. 도쿄가 이쪽에 있고. 그래서 이것도 틀려요. 우리나라의 표준 경선, 표준 경선은 우리나라를 지나지 않는다. 선생님 그러면 괜히 왜 이걸 사용합니까? 라고 얘기할 수도 있죠. 그죠? 124, 122, 120도선은 이쯤 지나가겠네. 120도선은. 이게 120도선. 120도를 사용해도 돼요. 근데 120도도 우리나라를 지나가 안 지나가? 안 지나간다는 얘기죠. 안 지나간다는 얘기. 그럼 선생님 가운데 거 사용하면 되잖아요. 이 가운데 거. 이거 128, 126 가운데 요거 100, 135도와 135도와 120도 사이의 중간이 뭐야? 127.5도죠, 그죠? 여기 127.5도 이거 사용하면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일본보다는 30분 느리고 중국 이거 사용하고 중국보다는 30분 빠르게 되겠죠, 그죠? 이거 사용해도 돼요. 우리가 한동안 이거 사용했었습니다. 과거에. 북한은 얼마 전까지 2018년도 5월 5일 전까지만 해도 127.5도의 표준 경선의 어떤 표준시를 사용을 했어요. 근데 여기가 만약에 9시예요. 그럼 여기 8시야. 그럼 우리는 뭐가 돼? 8시 30분이 돼요.
근데 이 30분 단위를 쓰는 나라가 맞냐? 15의 배수인 것들, 15, 1시간, 30, 45, 60 이거는 많이 사용해요. 근데 요거는 사용하지 않고 있어요. 거의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서는. 따라서 우리나라는 좀 아쉽지만 우리나라의 표준경선이 지나지 않는 135도를 사용하고 있다. 따라서 5번도 틀린 거지. 나와 다 사이가 아니라 다의 바깥쪽 지역, 다의 바깥쪽 지역에 지나가고 있다. 그러면 아까 2번 안 한 것을 보고서 갈게요. 정답은 벌써 정해졌어요. 그죠? 정답은 3번이에요. 정답은 3번. 그런데 다 후빙기 해수면 상승으로 섬이 되었다. 독도거든요. 그럼 후빙기 해수면이 상승하기 전에, 해수면이 상승하기 전에는 섬이 아니었다는 얘기죠. 섬이 아니었다는 얘기는 육지와 이렇게 연결되어 있었다는 뜻이거든요. 육지와 연결되어 있다는 뜻. 실제로 제주도는 과거에 후빙기 빙하기 때는 여기가 다 이렇게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이쪽이 다 육지였어요, 육지. 왜냐면 후빙기 때 해수면이 우리 최후빙기라고 있거든. 최후빙기 마지막 빙하기야. 최후빙기는 지금부터 약 2만 년 전이에요. 2만 년 전. 그럼 현재보다 해수면이 해수면이 낮았어요. 해수면이 몇 미터 정도? 약 한 130에서 한 150m 정도, 150m 정도 더 낮았어요. 높은 게 아니라 낮았어. 왜 낮았을까요? 빙하기 때는 어때요? 빙하의 양이 지금보다 훨씬 많았겠죠. 북극 지역의 얼음도 훨씬 많았고 남극 대륙을 덮고 있는 얼음도 많았고 고산 지역의 빙하도 많았어요. 우리나라 북한의 백두산 주변의 개마고원도 다 빙하였습니다. 빙하가 됐다는 얘기는 어떻게 해요? 바닷물이 증발돼서 이것들이 다 빙하가 만들어진 거거든요. 다시 얘기하면은 이렇게 있으면은 음, 빙하기 때 빙기 때의 해수면은 여기야. 빙기 때 여기 빙하가 막 있어요. 근데 후빙기가 돼요. 후빙기가 되면서 날씨가 따뜻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빙하가 녹아서 어떻게 돼요? 빙하가 녹아서 바다로 흘러 들어가겠죠. 그럼 해수면 어떻게 돼요? 상승하겠죠. 그죠? 상승. 그래서 오늘날의 해수면은 여기야. 빙기 때, 최후 빙기 때, 오늘날 후빙기 때, 오늘날 빙하가 녹아서 바다로 흘러 들어가서 바다의 높이가 높아지는 거예요. 지금 지구 온난화 때문에 빙하가 녹으면서 해수면 상승에 의해서 저지대에 어떤 위치한 그런 나라들이 위험에 어떤 처해 있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이 높이가 어느 정도 올라갔다? 150m 정도, 130에서 한 150으로 쓸게요. 올랐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 독도 지역의 여기 인근 주변의 바다가 최소한 수심이 몇 미터 이하에 돼요? 150m보다 낮아야 된다는 얘기죠. 150m보다 낮아야지만 여기 육지와 독도는 이렇게 연결될 수 있었겠죠, 그죠? 하지만 여기 수심이 150m다? 그렇지 않다는 거죠. 2000m에서 한 3000m 정도 되거든요, 수심이. 그럼 독도는 어떻다는 얘기야? 여기 동해 바다는 과거에도 뭐였다는 얘기야? 바다였다는 얘기죠, 그죠? 그러면 지도를 하나 더 볼까요? 이것이 지금 최종 빙기 때의 육지의 모습이라고 이렇게 나오네요, 그죠? 최종 빙기 때의 육지의 모습이래요, 최종 빙기 때. 여기까지 다 뭐였다는 얘기야? 육지였다는 얘기죠, 그죠? 좀 두꺼운 거 칠해볼까요, 그러면? 여기까지가 다 육지였다는 얘기, 육지. 여기 다 육지야, 육지. 왜? 여기는 수심이 어떨까요, 수심이? 수심이 굉장히 얕아요. 우리 서해안의 수심은 보통 한 60m, 70m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100m 넘는 데가 거의 없어요. 당연히 그러면은 과거에는 육지였겠지. 왜? 해수면이 어때? 150m 정도 올라왔기 때문에 과거 육지였던 것이 바닷물이 들어온 거예요. 여기도 이렇게 여기까지는 뭐야? 육지였네요. 그죠? 일본과 어떻게 됐어, 우리나라가? 연결되어 있죠? 중국과도 연결되어 있고, 그죠? 하지만 여기가 지금 울릉도이고 여기가 독도거든요. 근데 여기는 뭐야? 과거나 현재나 수심이 너무 깊기 때문에 뭐였었다? 어, 섬으로
있었다. 과거에도 460만 전에 탄생한 독도는 2만 년 전까지다. 바다 위에 있는 섬이었다라고서 얘기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죠? 예, 3번 보겠습니다. 3번. 어느 해양조사원의 조사 기록 중에 일부이다. 기억에서 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거 찾으라고 합니다. 옳은 거 찾으라고. 지도에 보니까는 지금 이게 우리나라의 남서부 지역이에요. 우리나라의 목포가 있는 걸 보니까는 남서부 지역. 제주도가 있죠, 그죠? 제주도가.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지도를 일부를 보고서 또는 지명, 뭐 지금 홍도다, 뭐 흑산도다 이런 지명을 보고서 지금 당장은 이 지역이 어느 위치인지 헷갈릴 수도 있겠지만 잘 모르겠지만은 아마 이제 시간이 좀 되면은 이런 위치나 이런 것들도 좀 잘 알아야 될 것 같아요. 우선 이 글을 읽기 전에 우리 수업 전 시간에 했던 내용들을 간략하게 보고서 문제를 좀 풀도록 할게요. 우리 전 시간에 영역을 했었죠, 그죠? 한 국가의 주권이 미치는 공간적 범위를 영역이라고 하는데 영토, 영해, 영공 요 세 개가 바로 영역이라고 그랬죠, 그죠? 영역. 배타적 경제 수역은 우리나라의 주권이 미치지는 않아요. 그래서 영역에 포함되지는 않는다. 하지만은 함께 문제가 출제되기 때문에 여기 같이 놓은 거예요. 영토는 한반도와 부속도서, 북한 포함한다 그랬죠, 그죠? 총 면적 22만 제곱킬로미터이다. 남한은 10만, 북한이 약간 더 크구나. 2만 제곱킬로미터 정도. 영해와 영공을 설정하는 기준이 된다. 영토를 기준으로 영해가 정해지고 영토와 영해의 하늘을 그 위쪽을 우리 영공이라고 하기 때문에 영해, 영공을 설정하는 기준이 될 수 있다고 전 시간에 얘기했어요. 또 영해, 동해안, 제주도, 울릉도, 독도 통상기선을 따른다. 통상기선에서 12해리까지. 통상기선은 주로 해안선이 단조로운 동해안, 대부분의 동해안에서 통상기선을 따르고 있고, 그리고 제주도 지역, 그리고 울릉도, 독도 이 세 개의 섬과 동해안에서 통상기선을 따르고 있다라는 것들을 꼭 기억해 두세요. 또 해안선이 복잡한 서해안이나 남해안은 직선기선을 따르고 있구나. 직선기선. 역시 직선기선으로부터 12해리다. 직선기선은 최외곽에 있는 섬들을 연결한 선. 우리나라의 서해안, 남해안에 있는 섬들 최외곽 바깥쪽에 있는 선을 직선으로 연결하고 거기서부터 12해리까지. 1해리는 한 1.8km가 좀 넘다 그랬죠, 그죠? 근데 2km 정도로 그냥 보자라고 했습니다. 그 외에도 동해안의 일부 지역, 영일만, 포항 지역이고 울산만. 여기는 만이기 때문에 해안선이 쏙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해안선을 따르기보다는 통상기선처럼 해안선을 따르기보다는 직선으로 연결을 한 다음에 그곳으로부터 12해리까지를 영해로 설정하고 있습니다. 대한해협. 우리나라 부산과 일본의 스시마 섬 사이. 그 해협은 바다가 이렇게 협소하다, 좁다라는 뜻이잖아요. 그죠? 너무 좁아요. 그러다 보니까 12해리로 설정하게 되면은 우리나라 쪽 12해리, 일본 쪽 12해리 이렇게 설정하게 되면은 그 공간이 너무 좁다라는 거죠. 그러면은 그 사이를 통과하는 배들에 대한 어떤 안전 운항 문제 이런 문제들이 발생할 수 있겠죠. 그래서 3해리까지만 영해로 포함시키고 있다. 우리나라도 3해리, 일본도 스시마 섬으로부터 3해리까지만 영해로 설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영해는 통상적으로 일반적으로 어떤 국제해양법에 의해서 외국 선박의 무해 통항권이 인정돼요. 이때 무해 통항권은 그 당사국, 연안국에 해가 없다는 거 아니에요, 그죠? 해를 끼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는 자유롭게 통항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야 한다라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 나라의 안전, 뭐 질서, 또는 그 나라의 어떤 경제적 이익 이런 것들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는 다른 나라의 선박들이 통항하는 것을 인정한다. 근데 간혹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무기를 적재한 이런 선박이 여기를 무해 통항권을 인정할까요? 안 하겠죠. 그 나라의 어떤 위협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군함이나 이런 것들은 이레리는 1.852km예요. 근데 우리는 보통 2km로 보자고 그랬습니다. 그 다음 영공은 방금 전에 얘기했던
영토와 영해의 수직 상공이라고 한다. 수직적 범위는 보통 한 1000km. 우주항공 기술이 발달하면서 그 높이가 점점 높아지면서 관심이 커지고 있다라고 했습니다. 뭐 인공위성이 이렇게 떠 있는 곳, 이 정도의 어떤 거리다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다음 여기에는 포함되지 않지만 우리나라 주권에 영향을 미치진 않지만은 배타적 경제 수역이라는 것이 있다. 영해 기선으로 영해 기선, 이때 기선은 동해안 같은 경우에는 통상 기선이 될 테고 서해안이나 남해안 같은 경우는 직선 기선이 될 거예요. 최대 200캐리까지의 범위에서 영해를 제외하면은 이 12해리를 제외하게 되겠죠. 그죠? 그러면은 계산하면 188해리일 거예요. 근데 이 188해리가 굉장히 굉장히 긴 거리거든요. 근데 한국과 중국은 한국 쪽에서 200캐리, 중국 쪽에서 200캐리, 또는 한국에서 200캐리, 일본에서 200캐리 이렇게 하다 보면은 이게 중첩되는 부분이 생긴다는 거죠. 서로 200캐리씩 해서 남는 바다가 있으면은 공해로 남겨두면 되는데 결국은 이게 이렇게 중첩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 188해리까지 온전히 우리나라의 영해가 될 수는 없겠죠. 그죠? 그래서 중국과 어떤 협정을 맺었고 일본과 협정을 맺었어요. 그래서 한국과 중국 사이의 바다에서는 한중 잠정 조치 수역이라는 곳이 존재하고 일본과 우리나라 바다 사이에서는 한일 중간 수역이라는 게 존재합니다. 좀 이따 다시 볼게요. 우리나라 주변 바다의 수역 설정, 중국과 일본과 어업협정을 체결했다. 그래서 배타적 어업 수역을 설정하고 있어요. 일단 지도로 보겠습니다. 연안국의 경제적 권리를 인정한다. 그래서 이 한국의 배타적 경제 수역에서는 한국만이 자원, 천연자원 이런 것들을 개발할 수 있고 어업할 수 있고 그 바다를 환경 보호를 하고 관리도 할 수 있고 인공섬이나 이런 것도 설치할 수 있습니다. 다른 나라가 와서 일본이나 중국이 와서 한국의 배타적 경제 수역 내에서 이런 활동들은 보장하지 않고 할 수 없다라는 거죠. 타국의 선박이나 항공기는 자유롭게 통행이 가능하다. 당연하겠죠, 그죠? 또 한번 봤던 거를 다시 한번 또 볼게요. 그럼 우리나라 영토라고 할게요. 우리나라 동해안은 해안선이 단조로워요. 그래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뭐야? 12해리. 우리나라의 영해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그 육지 안쪽은 영토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죠? 그 다음에 서해안은 섬이 많다 그랬잖아요. 섬의 바깥쪽. 그것도 썰물 때 물이 빠지잖아요. 빠졌을 때 영토가 가장 넓어지겠죠. 썰물 때 최저 조이선이라 그래요. 이쪽도 최저 조이선이에요. 선생님, 동해안에도 밀물과 썰물의 차가 어느 정도 존재합니다. 그래서 물이 빠졌을 때 육지가 가장 많이 드러났을 때 바깥쪽을 이렇게 연결해요. 이렇게 연결을 합니다. 이게 직선기선이에요. 여기 해안선은 통상기선이 되는 거예요. 통상기선, 요거는 통상기선이 되는 거고, 이쪽은 직선기선. 여기서부터 12해리라는 얘기죠. 이게 여기 12해리. 여기 통상기선으로부터 12해리. 그래서 여기를 이렇게 설정하는 거죠. 그죠? 여기까지가 뭐다? 우리나라의 영해다. 그럼 선생님, 이 안쪽은 뭐예요? 이 안쪽에 있는 바다는 뭡니까? 영해라고 부르지 않고 보통 뭐라고 부르냐면 이 안쪽의 바다 당연히 우리나라의 주권이 미치겠죠. 그죠? 내수라고 그래요. 내수. 우리나라의 기선 안쪽에 있는 바다를 내수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하는 어떤 어업을 뭐 내수면 어업 뭐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죠. 그죠? 그 다음에 배타적 경제 수역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200캐리예요. 200캐리. 그런데 뭐다? 여기 영해는 제외한다. 제외하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배타적 경제 수역이야. 하지만은 이쪽에는 우리 중국이 이렇게 있겠죠. 중국도 200캐리를 이렇게 설정하게 되면은 중간에 겹치는 부분이 발생해요. 이렇게 겹친다라는 거지. 중국도 200캐리까지 이렇게 하다 보면은 표시를 해볼까요? 여기 지역은 중국과 우리나라가 겹치는 부분. 일본도 마찬가지예요. 여기 지금 표시는 안 했지만 쭉 나가면 이렇게 겹치는 부분이 발생해요. 한국과 일본이 겹치는 부분이 이쪽 밑에서도 발생을 하고요. 아무튼 이 수역은 배타적 경제 수역이라고 한다. 그럼 배타적 경제 수역 바깥을 뭐라 부르는가? 공해라고 그래요. 여기는 선생님 여기에서
여기는 어느 한 나라만 어업 활동을 하거나 할 수 없는 거 하는 것이 아니라 어느 나라든 여기에서 물고기를 잡을 수 있고 뭐 여기에 되게 자유롭게 다닐 수도 있어요. 물론 여기도 자유롭게 다닙니다. 베타 경제수역은 우리나라 영해가 아니니까는 선박들이 자유롭게 다닐 수 있겠죠, 그죠? 그리고 베타 경제적 수역 바깥쪽을 공공이라 그래요. 왜냐하면 영공은 영토와 영해의 수직 상공이라고 했으니까는 이쪽에는 다른 나라 비행기도 자유롭게 다닐 수 있다라는 거죠. 요 지도도 우리나라 전체 나온 지도들도 한번 보고서 이렇게 넘어가도록 할게요. 우선 통상기선이 설정되는 곳 볼게요. 통상기선이 설정되는 곳이 우선 여기저기요. 이렇게 동해안. 여기가 지금 포항이거든요. 포항은 직선기선이에요. 그 다음에 여기서 이만큼 지역들은 통상기선을 따르고 있다라고 해서 볼 수 있어요. 동해안의 대부분이 통상기선을 따르고 있구나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 다음에 세 개의 섬, 독도,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독도도 통상기선을 따르고 있고, 울릉도도 통상기선을 따르고 있고, 제주도도 통상기선을 따르고 있어요. 따라서 통상기선으로부터 12해리까지가 영해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12해리가 어디냐? 이만큼씩. 이렇게 여기까지 우리나라의 영해이고, 여기도 이렇게 여기까지 12해리. 울릉도 여기 섬 가운데부터 여기까지가 12해리예요. 12해리. 독도 여기부터 가운데 12해리. 여기도 제주도 해안선으로부터 12해리. 통상기선을 따르는 곳이다 라고서 이렇게 기억하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직선기선을 따르는 곳 볼게요. 서해안이나 남해안에 섬들이 많아요. 그래서 어떻게 한다? 직선기선. 가장 외곽에 있는 섬들, 여기 소령도 섬 이름이 막 나와 있네요. 그죠? 여기 직선으로 그은 거예요. 썰물 때 물이 가장 많이 빠져나갔을 때 가장 바깥쪽으로 이렇게 직선으로 그었어요. 그리고 여기가 바로 대한해협이에요. 대한해협. 대한해협도 직선기선. 그리고 여기도 직선기선이에요. 포항. 여기 영일만이거든요. 여기 직선기선. 그리고 여기 울산이라는 지역이 있어요. 여기도 직선기선으로 이렇게 그은 거예요. 직선기선으로. 직선기선으로 그은 다음에 여기서부터 12해리, 여기 12해리, 여기 12해리 이렇게 따진 거죠. 12해리, 12해리. 여기 12해리 하려고 하니까 이미 제주도하고 중첩이 돼요. 그러다 보니까는 여기 이미 제주도는 뭘 따른다 그랬어요? 통상기선을 따른다 그랬죠. 그죠? 통상기선. 그래서 우리나라의 이렇게 영해가 서해안에서 이렇게 나타나고 이렇게 남해안에서도 이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대한해협에서는 3해리라 그랬죠. 좁게 나타나죠. 굉장히 좁게. 그 다음에 여기 울산만이 여기 있죠. 울산만에서도 직선기선. 직선기선. 그 다음에 여기 호미곶 있는 데서 이게 또 직선기선 나타나죠. 여기 포항 있는 곳에서 직선기선. 그래서 전체적으로 서해안과 남해안, 동해안의 영일만과 울산만. 영일만은 포항이다. 이제 여기서 이렇게 직선기선을 따르고 있구나라는 것들을 좀 기억을 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전에 얘기했던 바로 이 부분이 뭐가 된다? 이 안쪽 부분은 뭐가 돼요? 내수라고 그랬죠. 내수. 기선의 안쪽에 있는 바다. 동해안의 통상기선의 안쪽에는 바다가 있어요, 없어요? 없겠죠. 해안선 자체가 기선이 되다 보니까는. 그러니까는 직선기선으로 나누어지는 서해안에서 또는 남해안에서 영일만, 울산만에서 내수가 생길 수 있겠죠. 그죠? 우리나라의 주권에 미치는 곳이에요. 그다음 하나 더 볼게요. 여기는 지금 배타적 경제 수역과 한국과 일본, 한국과 중국이 어업협정을 통해서 이렇게 나눈 바다들이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좀 하나씩 볼게요. 지금 여기 한국의 영해선이에요. 아까 설명한 곳들, 여기가 바로 우리나라의, 이게 뭐야? 주권이 미치는 바다다라고서 얘기할 수 있겠죠. 그죠? 이쪽에서는 통상기선으로 나왔다고 했고, 이쪽에서는 여기 섬들이 표시 안 돼 있지만, 이렇게 섬들이 이렇게 있는 거예요. 이쪽에서는 직선기선을 가지고 영해를 설정을 했을 겁니다. 그리고 베타 경제지수역은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여기서부터 이 기선으로부터 200캐리, 200캐리. 여기도 여기서부터 200캐리, 뭐 200캐리, 200캐리 이렇게 해버리는 거죠. 근데 일본도 마찬가지일 거 아니에요. 일본 손해 보진 않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우리도 200캐리, 중국도 200캐리, 200캐리, 200캐리 하다 보면은 어떤 문제가 발생한다? 어떤 문제? 이렇게 중첩되는 부분이 발생한다. 중첩이 된다. 그래서 결국은
한국과 일본 그리고 중국이 서로 어업협정을 통해 가지고서 어떤 경계 베타 경제적 수역도 설정을 했고 베타 경제적 수역도 설정했고 공동으로 관리하는 그런 어떤 수역 바다도 설정하게 돼요. 그래서 그 지역을 한번 보면 지금 노란색으로 이렇게 표시된 부분이 노란색으로 표시된 여기 부분이 바로 뭐라고 쓰여져 있어요? 여기가 뭐라고 쓰여져 있어? 한국의 베타 경제적 수역이래. 한국의 베타 경제적 수역. 여기는 이쪽 지역에 일본의 배, 이쪽에서 뭐 중국의 배들이, 중국의 선박들이 여기 들어와 가지고서 어업 활동을 하거나 자원 개발을 할 수 없는 곳이에요. 자원 개발을 할 수 없는 곳. 우리나라만 이곳에서 배타적으로 다른 나라에 대해서 배타성을 가지고 경제적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곳이다. 다만 우리나라의 주권이 미치진 않는다. 따라서 이 지역에서는 이 지역에서는 주권이 미치지 않기 때문에 여기 지역은 어떤 나라의 뭐 선박도 다닐 수 있고 이쪽 상공은 우리나라의 영공이 아니에요. 영토와 영해의 상공이 우리나라의 영공이니까 따라서 선박도 다닐 수 있고 상공 위에 비행기도 다닐 수 있어요. 자유롭게 이렇게 다닐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지금 한중 잠정 조치 수역이라고 되어 있는 적이 있어요. 한국과 중국이 잠정적으로 함께 합의를 이루고 있는 조치 수역이에요. 완전히 결정이 안 됐어요. 아직도. 그런데 여기 지역은 우리나라의 베타 경제적 수역도 아니고 중국의 베타 경제적 수역도 아니에요. 따라서 한국과 중국의 어선이 와가지고 공동으로 한국도 물고기 잡이를 하고 중국도 물고기 잡이를 하고 이 바다를 공동으로 관리할 수 있는 구역이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한일 중간 수역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죠? 한일 중간 수역 이렇게 돼 있는데 독도가 그 안에 들어가 있잖아요, 그죠? 이 독도가 안에 들어가는데 이 독도로부터 이 안쪽은 우리나라의 주권에 미치는 영해이자 그 안쪽에 영토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독도가 이렇게 있으면 독도는 크게 두 개의 섬이 있고 부속도서가 이렇게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부터 어떻게 12해리 통상기선이니까 이게 뭐야? 12해리라는 얘기죠. 요만큼은 우리의 영해야. 하지만 그 영해를 또 누가 감싸고 있어요? 보니까는 여기 지역을 이쪽 지역까지 두꺼운선이겠네, 그죠? 이쪽 지역을 포함해서 이렇게 뭐가 감싸고 있어요? 한일 중간 수역. 그래서 예전 90년대 때 이 어업 협정을 할 때 엄청나게 좀 비판을 받기도 했어요. 뭐 독도를 일본한테 준 거냐, 영토 분쟁을 어떤 만드는 계기가 되었다라고서 어떤 비판받기도 하지만은 아무튼 일본과 이렇게 협의를 통해서 만들어낸 곳이 중간 수역이다. 여기랑 같아요. 그래서 이쪽 지역도 일본의 어선과 우리나라의 어선이 동시에 와가지고 어업 활동 할 수 있는 지역이다. 그다음 여기 밑에 한번 볼까요? 한일 중간 수역 여기를 조금 학생들이 보면은 여기도 중국하고 중국 한중 잠정 조치 수역 이렇게 돼야 되는 거 아니야? 아니에요. 여기 뭐라고 써 있어? 한일 중간 수역. 왜 그러냐면은 일본은 열도예요. 일본은 섬은 여기 일본 섬이 계속 이렇게 밑으로 있거든요. 일본 섬이 밑으로 계속 내려가기 때문에 여기는 한국과 일본의 중간석이다라는 거 꼭 기억해 두세요. 여기를 선지로 내고서 중국이겠지라고서 하게 되면은 틀리게 되는 경우죠. 그죠? 한국과 일본. 실제로 한번 구글어스를 통해서 이렇게 보게 되더라도 한번 볼까요? 아까 여기는 필기가 안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 지역이거든요. 손바닥 모양 여기 지역. 뭐야? 일본의 섬이 이렇게 있잖아요. 여기 어디까지 일본의 섬이냐면 여기까지 다 일본의 섬이에요. 일본의 섬. 이 밑에는 일본과 중국이 어업협정을 맺은 구역이 나타나요. 하지만 지금 선생님이 얘기하는 곳은 여기 지역이에요. 여기 지역. 그래서 여기는 한일 중간수역에 포함된다라는 것을 꼭 기억해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 한일, 여기 일본 열도가 있기 때문이다 라는 것들 이렇게 하고 한 가지만 더 볼까요? 여기 이어도라고 있어요. 이어도 이렇게 돼 있어요. 이어도는 우리나라의 이거는 섬이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수중 암초. 우리나라의 주권이 미친다? 미치지 않는다? 미치지 않는다라고서 얘기할 수 있어요. 하지만은 이어도도 뭐라고 얘기해? 우리나라에서
가깝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관할해야 한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뒤에서 한번 그 내용은 한번 다시 보도록 할게요. 3번을 다시 돌아와서 보게요. 3번은 기억에서 리을에서 그냥 옳은 설명을 고르래요. 그럼 지문을 볼까요? 첫날 목포항을 출발했대요. 목포항이 여기 있어요. 전라남도 목포가 여기 있거든요. 출발해서 소흑산도까지 탐사선을 타고서 이동했다. 소흑산도가 여기 있네요. 그죠? 여기 있어요. 그런데 여기 뭐라고 쓰여져 있어요? 여기 직선기선이래. 직선기선. 여기 직선기선. 직선기선. 이 직선기선의 안쪽은, 여기 안쪽 바다는 뭐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여기는, 여기의 바다, 여기 바다, 뭐라고 얘기할 수 있어? 내수라고 그랬죠. 내수. 우리나라의 주권이 당연히 미치는 곳이에요. 그 다음에 소옥산도에 도착하여 1박을 한 후에 다음 날에는 소옥산도의 직선기선 기점에서 여기에서 B 지점까지 탐사선을 타고 1시간을 이동했대요. 이렇게 이동했대. 1시간을 탐사선을 타고 B 지점까지. 근데 B 지점 점선 뭐라고 쓰여져 있어요? 영해선이라죠. 영해선. 우리나라의 주권이 미치는 영해가 어디야 지금? 선생님 빗금친 부분이 뭐예요? 영해가 되는 거죠. 이게 영해가. 서해안, 서남해안이다 보니까는 직선기선으로 나타나겠죠. 그죠? 직선기선. 그럼 그 바깥쪽은 아마 이제 우리나라의 배타적 경제 수역이 되겠죠. 그죠? C 지점이나 이런 적은 배타적 경제 수역이 될 것 같아요. B 지점에서 조사 활동을 마친 후 C 지점으로 이동하는 경로의 중간 지점에서 C 지점으로 이동하는 경로의 중간 지점 한 2점 되겠네요. 그죠? 2점 정도. 외국 어선의 어로 행위를 단속하는 우리나라 해양경찰 경비정이 있었다. 발견할 수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요만큼이 12L인데 12L에서 얼마 안 떨어져 있거든요. 굉장히 가까워요. 가까워요. 당연히 여기는 뭐야? 우리나라의 배타적 경제 수역에 포함될 거예요. 다시 한번 배타적 경제 수역 한번 다시 볼까요? 이 위치가 어디 정도의 위치다라고서 볼 수 있냐면은 지금 여기가 영해잖아요. 그죠? 여기가 지금 목포가 이렇게 있거든요. 목포가 한 여기쯤 될 거예요. 여기쯤. 아이고. 여기쯤 되지 않을까. 바로 우리나라의 영해선과 그렇게 멀지 않은 지역이거든요. 따라서 우리나라의 배타적 경제 수역 내에 있다라고서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 그 다음에 D지점에는 인천항으로 항해하는 외국 여객선이 있었다. 볼까요? D지점은 어디에? 여기 있네. 우리나라 어떻게요? 영해 안에 있잖아. 영해 안에. 근데 운항하는 외국 여객선은 우리나라에 해를 끼친다고 보통 얘기할 수 있을까요? 여객은 사람을 실어 나르는 그런 여객선이에요. 그죠? 인천항으로 가는 여객선이래요. 아마 다른 나라의 선박이라면 무해 통항권이 인정될 수 있겠죠. 그죠? 인정될 수 있다. 물론 우리나라의 경제적 이익을 해친다든지 안전을 위협한다면 아무리 여객선을 싣고 거기에 무기까지 적재했다 그러면은 아마 인정하지 않을 수도 있겠죠. 그죠? 그러면 기억부터 옳은 설명을 한번 찾아볼게요. 우리나라의 주권이 미치는 수역이다. 당연하죠. 그죠? A지역은 뭐라고 했으니까는 미치는 수역 뭐라고 그랬어요? 내수라고 그랬어요. 영해보다도 안쪽에 있습니다. 당연히 우리나라의 바다예요. 니은 탐사선이 1시간에 12해리를 이동하는 속력으로 운항하였다. 12해리를 이동하는 그렇다고 얘기할 수 있겠죠. 여기까지 가는 시간이 B지점까지 요 소옥산도에서 여기까지 가는 시간이 얼마나 걸렸다고 했습니까? 1시간 걸렸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우리나라 영해는 직선기선으로부터 영해까지의 거리는 몇 해리예요? 12해리잖아요. 12해리. 12해리를 1시간에 간 거 아니에요. 그죠? 따라서 탐사선은 1시간에 12해리를 이동하는 속력으로 운항하였다. 맞는 선지가 되겠죠. 그죠? 기억도 맞고 니은도 맞습니다. 디귿 우리나라의 해양 경찰 경비정은 한일 중간 수역 내에서 단속을 하였다. 한일 중간 수역일까요? 아니겠죠. 그죠? 한일 중간 수역이 요 C 지점은 우리나라의 배타적 경제 수역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나라 배타적 경제 수역 내에서 단속을 하였다. 한일 중간 수역이 위치가 또 이쪽이 아니에요. 만약 이 C가 한 이 정도에 들어갔다라고 한다면은 뭐야? 한중 잠정 조치 수역이 되겠죠. 한일 배타적 경제 수역은 어디 있어요? 이쪽에 있잖아요. 이쪽이랑 이쪽에 이렇게 있거든요. 위치로 얘기할 때 제주도에서 이렇게 내려오면 이쪽에 있거든요. 다시 한번 위치를 확인해 볼까요? 아까 C 지점이 한 이 정도 될 것 같다라고 선생님이 얘기했는데 이게 멀리 가더라도 아마 여기에 더 가깝다라는 거죠. 이 제주도 남쪽에 있단 말이에요. 제주도 남쪽에. 어, 따라서 한일 중간 수역이다 라고서 볼 수 없겠죠. 틀렸습니다. 이게 한국의 우리나라의 배타적 경제 수역에 있다. 디귿 틀렸고 리을 외국 여객선은 무해 통항권을 활용하여 항해할 수 있다. 그렇죠. 그 당사국의 연안국의 어떤 안전을 위협하지 않고 이익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자유롭게 항해할 수 있다. 이 무해 통항권이 보통 인정되는 배들이 어떤 배냐면 여객선, 사람 실은 배들, 여객선 또는 상선, 무역선 이런 것들이 보통 인정이 돼요. 해를 끼치려고 다니는 건 아니잖아요. 이런 배들이요, 그죠? 따라서 맞는 손지예요. 그럼 기역, 니은, 리을이 정답이겠네요. 정답은 4번이 되겠네요. 4번이. 예, 4번. 가에서 나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가는 한반도와 러시아의 연해주, 일본 열도로 둘러싸여 있대요. 한반도, 러시아, 연해주, 일본 열도. 평균 수심이 약 1684m인 바다래요. 우리나라의 바다는 동해바다, 서해바다, 남해밖에 없잖아요. 그죠? 그럼 뭐 어디에 해당돼요? 일본 열도, 러시아가 나왔으니까 당연히 뭐가 돼요? 동해바다가 되겠죠. 동해바다. 이 연해주 같은 경우에는 북한과 연결되어 있는 부분, 우리나라 한반도가 이렇게 있으면 다 안 그려지네요. 그죠? 그래서 아무튼 우리나라를 쉽게 뭐 1, 2, 3 이렇게 그리면은 이쪽 부분에 이렇게 중국이 이렇게 있고 러시아가 이렇게 연결되어 있거든요. 이쪽이 러시아죠. 그죠? 여기 이제 일본이 이렇게 있을 테고요. 일본이. 그러면 우리 한반도와 러시아의 연해주와 일본과 요 사이에 있는 바다, 일본, 한국, 러시아 연해주, 동해바다가 되겠죠. 동해바다 당연히. 다시 들어갈게요. 그럼 가는 동해바다가 되겠죠. 동해는 한반도, 러시아 연해주, 일본 열도 둘러싸여 있으며 평균 수심이 약 1684m이다. 이 수심을 보고도 알 수 있거든요. 충분히. 서해바다 같은 경우는 100m가 다 안 돼요. 남해바다도 200m 이내예요. 서해바다는 수심이 매우 얕다. 남해바다는 서해바다보다 조금 깊은 수준. 하지만 동해바다는 매우 깊다. 1000m 이상이고 깊은 곳은 3000m가 넘거든요. 그럼 동해는 우리나라 영토의 최동단이 동쪽 끝단자니까 동쪽 끝에 있는 거죠. 그죠? 끝에 뭐가 있어요? 독도가 있죠. 독도. 극동 지역이 독도라고 했잖아요. 독도는 과거 우산도라 불리기도 했고, 그쵸? 이사부가 정벌 했을 때 우산국이었으니까 우산도. 그 이후에 삼봉도라고 불리기도 해요. 삼봉도. 그리고 가지도. 이 가지도는 가지가 바로 물개거든요. 이 물개를 의미하는데 독도 인근에 물개가 많았다고 하잖아요. 그죠? 근데 일본 일제시대 때 굉장히 많이 잡아가지고서 뭐 지금은 멸종되었다라고 얘기하죠. 또 석도라고 부르기도 해요. 우리 조선의 마지막 임금이었던 고종 임금 때 고종 이후에 순조가 있죠. 그죠? 순종이 있죠. 독도를 석도라 불렀어요. 독도. 봐봐요. 독도가 돌섬이죠. 돌섬이다 보니까 돌석자를 써서 석도라고 부른 거죠. 석도. 그래서 돌섬을 순 우리나라 말로 순 우리말이 아니라 전라도에서 주로 뭐로 불렀냐면 이 돌을 독이라 불렀어요. 독섬이 뭐야? 오늘날 독도가 되었다. 홀로 독자로 한자를 쓰지만 사실 이 독은 돌에서 왔다라고서 얘기를 해요. 다양한 이름으로 지칭되었고 우리나라 외에 일본의 고문업, 일본의 지도에 또 이렇게 표시가 돼 있어요. 뭐 다케시마라든지 이런 식으로 고지도에도 우리나라 영토임을 분명하게 드러나 있다. 일본의 지도 중에서 삼국 접양지도 이렇게 얘기했었잖아요, 그죠? 삼국 접양지도. 그리고 태정관 문서에도 있거든요. 일본의 19세기
중반 이후에 후반에 태정관 지령문이라고 있거든요. 울릉도의 1도, 1도는 일본과 관계없음. 이때 울릉도 바깥쪽에 있는 하나의 섬은 독도를 의미하기도 하거든요. 한편 단하지 않나요? 단은 독도와 가깝대요. 독도와 가까운 섬이 뭐 있지? 울릉도 떠오르잖아요. 그죠? 울릉도. 나가 뭐가 독도에서 울릉도는 북서쪽 87.4km 있다. 우리 노래에 보면 뭐라고 있어요? 울릉도 동남쪽이라고 하잖아. 울릉도 동남쪽 백길 따라 200리. 동남쪽이 이쪽이잖아요. 그죠? 울릉도 동남쪽 백길 따라 200리. 독도. 그러면 독도 입장에서는 어디에 있는 거예요? 동남쪽, 남동쪽에 있으니까 독도 입장에서는 울릉도가 어디 있어요? 북서쪽에 있는 거잖아요. 그죠? 북서쪽. 그리고 200리. 100리가 40km거든요. 40km. 87km면 200리가 조금 넘겠죠. 약 200리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죠? 따라서 가는 동해, 나는 독도가 되고 다는 울릉도가 된다. 하나씩 볼까요? 우리나라는 가의 다 지우고 볼게요. 우리나라는 동해안의 해안선은 대부분 직선기선을 기준으로 영해를 설정한다. 직선기선. 동해안은 대부분 뭐라 그랬어요? 통상기선이라 그랬죠. 그죠? X. 통상기선이에요. 통상기선은 기선이 뭐가 된다? 동해안의 해안선 자체가 기선이 되는 거죠. 통상기선. 틀렸습니다. 나는 독도는 자연경관이 뛰어나 국립공원으로 지정되어 있다. 자연경관 뛰어난 것 같아. 낚이면 안 돼요. 국립공원은 아니에요. 국립공원은 아닙니다. 우리나라에 21개의 국립공원이 있는데 육지 대부분 산이에요. 산. 육지 안에 산에 국립공원이 대부분 있고 바다 자체가 바닷가에 있는 국립공원은 뭐 태안, 반도, 저기 해안 국립공원, 다도해 해안 국립공원, 한려해상 국립공원, 변산바도 국립공원 뭐 요 정도인 것 같아요. 독도는 국립공원 대신 천연보호구역이에요. 천연보호구역. 천연보호구역은 천연기념물이 너무 많아서 이 섬 전체 지역을 천연보호구역으로 설정한 거예요. 우리나라에 11개 있거든요. 11개. 근데 한국지리 하면서 모든 지역을 알 필요는 없어요. 그런데 이미 2개 선생님이 얘기했어요. 천연보호구역 지정된 지역이 어디다? 독도 전체. 울릉도는 아니에요. 울릉도는 아니야. 그리고 제주도 남쪽에 섬이 있었죠. 그죠? 마라도 전체. 그리고 제주도에 있는 일부 섬들도 여기에 포함되는 섬들이 있어요. 그런데 독도와 마라도 정도는 기억을 해두자. 11개 중에 2개가 독도와 마라도예요. 설악산도 여기 들어가요. 나는 가의 영향으로 나는 지금 뭐였죠? 독도는 동해의 영향으로 동이도 내륙에 비해 연교차가 크다? 연교차가 크다? 우선 틀렸습니다. 연교차가 작다예요. 작다. 연교차라는 게 무엇일까요? 연교차. 기온의 연교차. 연교차는 최난, 가장 따뜻한 달, 최난월 평균 기온 빼기 최한월 평균 기온이요. 평균 기온. 가장 따뜻한 달은 8월 달이에요. 8월 달. 그리고 가장 추운 달은 1월 달이에요. 8월의 기온과 1월의 기온을 뺀 거예요. 그럼 가령 제천 지역은 8월 달에 평균 기온이 몇 도 정도 되냐면 24도 정도 되거든요. 24도 정도. 1월 달에 평균 기온이 한 마이너스 4도씨 정도 돼요. 마이너스 4도씨. 24 빼기 마이너스 4 빼기 마이너스 4니까 더하기 가장 더운 달과 추운 달의 기온의 차이가 약 28도이다 라는 거죠. 제천은 내륙에 있어요. 내륙에 있으면은 연교차가 커요. 근데 독도는 어디에 있어요? 독도는 바다에 있죠. 바다에 있어요. 바다에 있어서 위도가 같다는 얘기는 태양 복사 에너지량은 거의 비슷하다는 얘기예요. 태양 복사 에너지랑 비슷한데 바다에 있으면은 기온의 연교차가 작아져요. 왜 그러냐 하면 비열이라는 게 있거든요. 비열. 밑에다 볼까요? 비열. 어떤 물질 1g을 1도씨 올리는데 필요한 열량을 비열이라 그래요. 비열. 근데 비열이 보면은 물이 있어요. 물을 바다라고 할까요? 바다. 그리고 흙이 있어요. 흙.
흙을 뭐라 그럴까요? 육지라고 할까요? 그럼 물과 흙 중에서 비열이 누가 더 크냐? 비열이 비열이 커요. 비열이. 비열이 크다는 얘기는 온도 변화가 적다라는 얘기예요. 온도 변화가. 똑같은 양을 똑같은 열을 가해서 데울 때 뭐가 더 빨리 데워지냐? 흙이 더 빨리 데워진다는 뜻이에요. 물은 천천히 데워져요. 반대로 얘를 식혔어요. 똑같이 100도야. 그런데 식혔어. 그럼 누가 빨리 식냐? 흙이 빨리 식어요. 다시 말해서 이렇게 설명할 수 있는 거죠. 제천은 여기 지역에 제천은 이걸 제천이라고 할까요? 제천은 육지에 가까이 있어요. 내륙에 있잖아요. 내륙에. 그렇죠? 바다하고 접해 있지 않아요. 동해안, 서해안, 남해안 접해 있지 않아요. 그런데 독도는 바다 옆에 있어요. 독도는. 이렇게 된다면 어떻게 되냐면 여기를 기온이라고 얘기할 때, 기온이라고 얘기할 때 여름이 되면 어떻게 될까요? 여름이 되면 독도는 바다의 영향을 많이 받다 보니까 온도가 이렇게 올라갈 거예요. 여름에 당연히 올라가겠죠, 그죠? 하지만 제천은 어때요? 흙은 더 빨리 올라간다 그랬잖아요. 조금만 열을 가해도 더 많이 온도가 올라가요. 다시 겨울이 됐어요. 그러면은 식겠죠? 독도는 바다의 영향을 받아서 조금만 식어요. 천천히 식어요. 하지만 제천은 훨씬 더 빨리, 더 많이 식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온도의 차이가 뭐를 의미한다? 기온의 연교차다. 연교차. 따라서 바다의 영향을 받는 곳은 연교차가 작고 이렇게 육지 영향을 받는 곳은 연교차가 크다. 따라서 독도하고 내륙 동위도의 육지하고 비교했을 때 독도 지역은 여름에는 육지 내륙 지역보다 시원하고 겨울에는 더 따뜻하다. 다시 거꾸로 얘기하면은 제천은 독도하고 위도는 제천하고 독도하고 비슷하거든요. 그러면 독도보다 제천이 여름에는 더 덥고 겨울에는 더 춥다라는 어떤 결과가 나타나는 거죠. 그럼 다시 돌아와서 독도는 동해의 영향으로 바다의 영향으로 이때 바다잖아요. 바다의 영향을 받아서 같은 위도라는 얘기는 태양 에너지가 같다라는 뜻이에요. 내륙에 비해 육지 안쪽에 비해 기온의 연교차가 크다가 아니라 작다라고 해야 한다는 거죠. 작다. 3번도 틀렸습니다. 그럼 나와 다는 행정구역상 32도에 있다. 우리 노래에서 뭐라 그래요? 경상북도 울릉군 백길 따라 200리 외로운 섬 하나 새들의 고향이다. 경상북도 다 경상북도에 경상북도 울릉군 독도에 독도리 그러면은 얘도 독도 안에 당연히 포함되어 있고 얘가 여기에 포함되어 있다 보니까 당연히 경상북도 안에 포함되어 있겠죠. 따라서 다 경상북도라고 하는 행정구역에 포함되어 있다. 경상북도에 가면은 경상북도에서 독도의 날을 제정했습니다. 서로 다른 도 틀렸습니다. 같은 도에 포함되어 있다. 나와 다 모두 해저 하산 활동에 의해서 형성되어졌다. 선생님 전 시간에 한번 했었죠, 그죠? 독도가 가장 큰 형님이라고 했죠, 독도가. 약 한 460만 년 전에 60만 년 전에 화산 활동에 의해서 만들어지기 시작했다. 두 번째, 울릉도가 만들어지기 시작했다. 우리나라 화산 섬 하면 크게 세 가지 나와요. 얘는 한 250만 년 전, 20몇 년 전. 그리고 세 번째로 제주도가 있었죠. 제주도는 약 120만 년 전. 그래서 선생님이 그렇게 얘기했을 거예요. 그죠? 가장 큰 형님이 독도이다. 그리고 독도 같은 경우는 뭐다? 바다 밑에 굉장히 크다. 그래서 화산체 자체는 울릉도하고 독도하고 비교해보면 독도가 더 크다. 뭐 제주도하고 비교하면 제주도가 좀 더 커요. 하지만은 이 두 개만 비교했을 때는 울릉도보다 화산체가 독도가 한 6배 정도 커요. 독도는 화산체가 한 개가 아니에요. 한 개가. 화산체는 이렇게 하나가 있고 이렇게 두 개가 있고 이렇게 세 개가 있어요. 그 중에서 독도는 지금 현재 어떻게 표시된 것이냐면 점 이렇게 있는 거예요. 독도의 화산체는 훨씬 더 크다. 울릉도가 여기에 울릉도가 이렇게 하나 있겠죠, 그죠? 울릉도보다 훨씬 더 큰 화산체다. 이 세 개를 다 합치면은 정답은 5번이 정답이